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탁구 선수 중 이은혜 선수와 전지희 선수는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들이 한국으로 귀화한, 즉 처음부터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들인데 단순히 중국에서 귀화한 일반적인 중국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한민족과 매우 가까운 민족 출신입니다. 전지희 선수의 경우 만주족이며 이은혜 선수 역시 내몽골의 다우르족, 즉 몽골 계통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계 민족으로 한민족과 매우 유전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옥스퍼드에서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을 몽골리안 계통의 종족으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세분화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메이저 중국 민족들과 한반도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여러 연구 자료들이 통합되고 증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인과 중국인은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동북공정과는 상반되게 동일한 민족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오히려 중국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해외 학계의 발표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한민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는 학계마다 이견이 있었습니다. 남방 유래설, 북방 유래설 등 다양한 연구가 각각 이루어져 왔죠. 하지만 2020년 옥스퍼드 아카데믹에서 국제 연구를 규합하여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결과물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이나 나라는 동아시아 및 동시베리아 지역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유전자 구성은 중국 북부 및 시베리아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 풀에 동남아시아와 동시베리아의 유전자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의 데빌스 게이트와 중국의 티안유안 케이브에서 발견된 고대 유전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지역은 북중국과 연해주 일대에 위치한 고대 유구입니다. 또한 한국인은 일본과도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으며 한반도 남부로부터 일부 동남아시아나 남중국 지역으로부터도 부분적인 유전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중국 북부나 일부 소수 지역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과 가장 유사한 지역은 동아시아의 중국 북부, 일본, 그리고 시베리아 일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논문에서 아예 한국 민족의 지도를 한반도 남북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제3의 한국, 간도,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방을 표기해 그려 넣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사책에 표시되는 고구려 영토와 흡사한 범위이며 전통적으로 한민족의 영토 범위로 인식되는 지역입니다. 과거 대한제국 시기에는 의화단에 난 이후 고종 황제가 프랑스 공사 콜랭드 플랑시의 제안으로 압록강 이북으로 진출해 고종 황제의 마지막 만주 정벌이 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또 1950년 한국 동란 당시 메가더 장군에 의해 만주 핵폭격 계획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승인됐더라면 어쩌면 중국이 만주를 지배했던 게 아니라 연합국 체제 혹은 대한민국에 의한 만주 지방에 점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국에서 발행된 논문은 유전적으로 한민족 민족적 영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와 관련된 유전학 연구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학문적,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동아시아는 유전적,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인류의 기원과 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중국, 일본, 시베리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 유전자 풀은 동아시아 지역 연구에 있어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고대 DNA 분석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고대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대 인류의 이동과 혼합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고대와 현대의 유전적 연속성을 연구하는 데 이상적인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사와 기원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메이저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현상과 관련된 유전적 특성, 특히 한국인의 유전적 다양성과 기원을 연구하는 것이 더 많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정학적 부분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연구 대상이 되는 북중국, 러시아 극동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동아시아와 서구 세력 간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국가들로서 서방과의 연대가 강합니다. 반면 북중국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선 민주주의와 개방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중국 만주 지역, 특히 천안문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은 중국의 정치적 긴장 지역 중 하나로 만주족과 같은 북방계 이민족들이 주로 거주하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죠. 유전학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역사적 기원과 현대적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과 맞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이 지역이 민주주의적 변화의 잠재적 중심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연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확산은 반모스크바 정서와 결부되어 서방 진영에 유리한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 극동 러시아 지방에서는 반모스크바 시위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지역에서의 유전학 연구는 지역 주민들의 기원을 이해하고 이들이 현재의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나라와 혼재된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각계전투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통합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만주, 북중국, 몽골, 일본 열도, 극동, 러시아 연해주 지방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이 현대 한국인이라는 유전학 연구는 현대 지정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와 관련된 유전학 연구는 단순히 과학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지정학적 변화와 서방 진영의 전략적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해당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서방 진영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만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 다른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눠보세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